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 부부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박 회장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썼어요. 아,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군요. 현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 회장 부인은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습니다. 순댓국집이라니. 냄새 배인 옷 좀 치워주실래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인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현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김현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일어나야 합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순댓국집 현숙이네에서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현숙은 낡은 이불을 개키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딸 은주의 대학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28이 된 은주는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며 제법 괜찮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습니다. 곧 결혼까지 하게 될 거예요. 현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어요. 주름살 하나하나가 모두 고생의 증거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 모든 고생이 은주를 지금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현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순댓국을 끓였을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국자를 잡고 재료를 썰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벤 상처들, 뜨거운 국물에 데인 자국들, 칼에 베인 흔적들이 모두 살아온 증거였어요. 가게로 향하는 길에 현숙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조용했지만 곳곳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야채 상인들이 트럭에서 배추와 물을 내리는 소리, 생선가게 아저씨가 얼음을 깨는 소리, 떡집에서 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까지요. 이 모든 게 현숙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는 현숙에게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구 집에 경사가 있으면 모두가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팔 걷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현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이 어려울 때면 순댓국 한 그릇이라도 챙겨주곤 했어요. 순댓국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어제 우려놓은 사골 육수에서 나는 진한 향기였습니다. 현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하루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커다란 솥에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를 보며 현숙은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어요. 육수를 끓이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성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물의 양, 불의 색이, 끓이는 시간 모든 게 중요했어요. 현숙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완벽한 육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국물 맛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성 때문이었어요. 순대는 신선한 걸로, 내장은 깨끗이 손질해서 현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순대를 썰고
돼지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대파와 양파를 송송 썰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반복해온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은주가 사귀는 남자친구 집안과 첫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은주 말로는 남자친구 집안이 꽤 잘 사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어머니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순댓국집 아줌마인 자신이 나서도 되는 걸까요? 현숙은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상대방 집안에서 자신을 무시하지는 않을까요? 순댓국집 냄새가 몸에 밴 자신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지는 않을까요? 은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가게 청가상 김아주머니가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숙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어머,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은주 상견례가 있거든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김아주머니의 축하 인사에 현숙은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손에 밴 양파 냄새, 옷에 밴 순댓국 냄새,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 모든 게 걱정스러웠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택시 기사박 아저씨였어요.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순댓국 하나 주세요. 오늘 국물이 유난히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그런가요? 마음을 더 담아서 그런가 봅니다. 현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순댓국을 끓였습니다. 순대와 내장을 넉넉히 담고 파를 듬뿍 올려서 내놓았어요. 박 아저씨가 한 숟갈 떠먹더니 엄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역시 사장님 솜씨죠. 이 맛에 매일 여기 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현숙은 뿌듯했어요. 비록 순댓국집 아줌마지만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장사 준비하러 온 상인들, 밤새 일한 뒤 해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요. 현숙은 각자의 취향을 기억해서 맞춤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누구는 순대를 많이 좋아하고, 누구는 내장을 더 좋아하고, 누구는 국물을 진하게 좋아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집 사장님은 정말 마음씨가 좋아. 맞아요. 손님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잖아요. 손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면 현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숙의 순댓국 한 그릇으로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들뜨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현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 딸 상견례가 있어서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거든요. 아이고, 정말 축하드려요. 은주 씨 정말 효녀잖아요. 좋은데 시집 가겠네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지만 현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과연 오늘 상견례가 잘 될까요? 상대방 집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상견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현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현숙은 옷장을 열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은주가 작년 어머니 날에 사준 검정색 정장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옷이었지만 현숙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했어요. 거울 앞에서 현숙은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살짝 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라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렌지도 살짝 발랐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손을 여러 번 씻고 핸드크림을 발랐어요. 순댓국 냄새가 벨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손에 밴 양파 냄새, 마늘 냄새가 지워질까 해서 향수까지 살짝 뿌렸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냄새가 하루 만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현숙은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방 집안의 신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은주를 위해서라도. 현숙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평생 고생만 시킨 딸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었거든요. 오후 4시 현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혹시나 순댓국 냄새가 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현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저런 곳에 어울릴까? 버스에서 내려 호텔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 반짝이는 유리창, 출입구에 서 있는 도어맨까지 모든 게 현숙의 일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평생 시장 골목에서만 살아온 현숙에게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쁘게 차려입은 딸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런 좋은 딸을 순댓국집에서 키웠다는 게 말이에요. 엄마, 괜찮으시죠? 은주가 현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도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현숙은 딸의 손을 꽉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우리 은주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엄마, 혹시 상대방 집안에서 뭔가 이상하게 말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은주의 말에 현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웨이터가 안내를 해줬어요. 예약된 테이블로 향하는 길, 현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어요. 저기 계신 분들이에요. 은주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숙이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특히 여자 쪽에서는 현숙을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품평하듯 위아래로 살펴보는 눈길이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상대방 남자가 건성으로 인사를 받았지만 악수를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숙은 어색하게 손을 내렸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박 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 네. 저는 김현숙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직업을 묻는 질문에 현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 부부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박 회장 부인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썼어요. 아,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군요. 네. 현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 회장 부인은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렸습니다. 순댓국집이라니. 냄새 배인 옷 좀 치워주실래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인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현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옆에서 은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주야. 현숙이 딸을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박 회장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수준 차이로는 아무래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준 차이라뇨?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순댓국집 사장과 우리 가문이 사돈을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3대째 사업가 집안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박 회장 부인이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마치 칼로 베는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냄새 문제는 정말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배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결혼식에 오시면 하객들이 뭐라고 할지 현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 친구들도 다 괜찮은 집안 출신들인데 사돈 어른이 순댓국집 사장이라고 하면 창피하죠. 박 회장의 말에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뜨겠습니다. 엄마. 은주가 현숙의 팔을 잡았지만 현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이해한다. 아니에요, 엄마.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박 회장 부부를 노려봤지만 그들은 태연했어요. 오히려 박 회장 부인이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애초에 이런 만남 자체가 무리였어요. 현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은주야, 엄마 먼저 가겠다. 너는 할 얘기 있으면 더 하고 와라. 엄마, 저도 같이 가요. 하지만 현숙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웨이터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소란을 들었을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은주가 따라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괜찮다고 했잖니. 현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순댓국집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로비를 나서면서 현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주야, 엄마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현실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은주의 말에 현숙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딸을 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현숙은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요?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게 죄인가요? 정직하게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엄마, 저 그 사람들과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은주야.
진짜예요.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딸의 단호한 말에 현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행복에 금이 가는 것 같아서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현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벌어진 일이 꿈만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현숙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현숙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겨우 방까지 걸어갔어요.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댓국집이라니. 냄새 배인 옷 좀 치워주실래요? 박 회장 부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경멸하는 눈빛, 코를 막는 손짓, 마치 자신을 더러운 것 취급하는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현숙은 가슴이 답답해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순댓국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반겼어요. 평소 같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냄새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혹시 정말 냄새가 심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냄새일까요? 현숙은 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기름때가 낀 벽면,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는데 오늘따라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순댓국을 꺼내 데웠습니다. 국그릇에 담고 작은 테이블에 앉아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으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평생 고생이 이렇게 천대받을 줄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모든 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죄가 된 기분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현숙은 일어났습니다. 잠을 못 잤지만 습관적으로 가게를 열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영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하는 일들이 모두 귀찮게 느껴졌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택시 기사박 아저씨였어요. 사장님, 어제 상견례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현숙은 억지로 웃으며 순댓국을 내놓았습니다. 그냥 별일 없었어요. 정말요?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상대방이 까다로웠나요? 박 아저씨의 관심 어린 질문에 현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왜 자신은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옆 가게 김아주머니도 들어왔어요. 현숙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상견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잘 사는 집사람들은 더 까다로워서. 김아주머니의 말에 현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에게 길을 펴고 살 수 없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현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계속 박 회장 부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기 냄새 좀 심하지 않나? 어느 새로운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이었는데 오늘은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냄새가 심한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눈이 많이 부었어요. 왜 회사 일찍 나왔니? 엄마 걱정돼서요.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거 맞죠? 은주의 말에 현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딸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니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그 사람들과 결혼 안 할 거예요. 어제 남자친구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은주야,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화가 났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 너무하다고. 저희 둘 다 부모님께 실망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더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엄마, 저는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은주의 단호한 말에 현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숙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손님들을 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을 보고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숙은 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차릴 기운도 없었어요. 그냥 물 한 컵만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현숙은 계속 자문자답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까요?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때 은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따져봤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더래요. 뭐라고? 순댓국집 냄새가 집안 체면을 깎는다고. 결혼식 때 하객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고 하시더래요. 은주의 말에 현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체면이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남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화나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숙은 오히려 차분해져 갔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은주야,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전화를 끊고 현숙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빨랐던 심장 박동이 점점 차분해져 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현숙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원망.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자신이지만 이번만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현숙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현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순댓국집 아줌마가 뭐가 잘못됐다고. 기다려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현숙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복수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른 하루가 될 거였어요. 현숙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현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어요. 어제까지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대신 뭔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댓국을 끓이면서 현숙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들, 그리고 현수가 내가 크면 알게 될 거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는 가난에 찌든 농사꾼의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평소와 다른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70대 노신사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어요. 실례합니다. 김현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현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사장님 아버지 성함이 김태수 어르신이셨나요? 현숙은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시 그렇군요. 사장님을 찾느라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정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오래전 태성그룹에서 집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 아버지 김태수 어르신을 모셨었죠. 태성그룹이요? 현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꽤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건가요? 뭘 모른다는 말씀이신지. 현숙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노신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봉투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어요. 사장님, 이것들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서류는 오래된 출생신고서였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김현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아버지 김태수, 어머니 박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출생신고서인가요? 그런데 왜 여기 주소가? 서류에 적힌 주소는 현숙이 알고 있던 시골 마을이 아니라 서울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사장님, 사실을 말씀드리면 김태수 어르신은 태성그룹의 창업주셨습니다. 네. 현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가난한 농사꾼이라고 알고 있던 아버지가 그룹 창업주라니요? 하지만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유언장도 없고 정식 상속 절차도 밟지 못한 상태에서 친척들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이정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현숙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때 사장님은 너무 어리셨고 어머니께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습니다. 친척들은 사장님 가족을 시골로 내보내고 모든 재산을 차지했어요. 그런 일이 현숙은 믿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정호가 꺼낸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은 주식 소유 증명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이 생전에 사장님 명의로 해두신 주식들입니다. 친척들이 몰래 가져간 것들과 달리 이것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사장님 소유예요. 서류를 보니 어마어마한 액수의 주식들이 현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박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박 회장 집안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사장님 아버지가 창업한 태성그룹입니다. 현숙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어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그 회사 주인이라는 말씀인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사장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이정호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법적 의견서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조사해왔습니다. 사장님이 정식으로 권리를 주장하신다면 그 회사의 실질적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현숙은 손이 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순댓국집 아줌마로 살아가던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의 진짜 주인이라는 말을 들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사장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디 계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박 회장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주변을 알아보다가 사장님을 찾게 된 거예요. 결혼 소식이요? 네, 순댓국집 사장님 딸과 결혼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사장님이셨습니다. 현숙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서 물론입니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해요. 언제든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호는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법무법인의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만 결심하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이사회에 참석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현숙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거였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사장님의 정당한 권리예요. 현숙의 마음속에서 어제까지의 모욕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순댓국집 냄새가 난다고 가문이 맞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현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기가 담겨 있었어요. 순댓국집 아줌마 김현숙이 아니라 태성그룹의 진짜 상속자 김현숙으로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틀 후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박 회장과 임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회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현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순댓국집 차림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정호와 변호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누구시죠? 여기는 이사회 중인데. 박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현숙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순댓국집? 네, 맞습니다. 김현숙입니다. 현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며칠 전에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보안은 어떻게 뚫고, 저는 이 회사의 정당한 소유주로 왔습니다. 현숙의 말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 부인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현숙을 보더니 코를 찌푸렸어요. 여기서 또 그 냄새가. 보안 좀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이정호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정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정호? 그 이름이 왜 익숙하지? 박 회장이 기억을 더듬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설마 초대 회장님 시절 집사였던. 맞습니다. 김태수 회장님을 모셨었죠. 그리고 이분이 김태수 회장님의 딸 김현숙 양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이 가득했어요. 김태수는 태성그룹의 창업주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족은 모두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 헛소리를. 김태수 회장님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부인하려 했지만 이정호가 출생신고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현숙 양은 김태수 회장님의 적법한 상속자예요. 변호사도 나서서 법적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주식 소유 증명서, 상속 관련 문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언장까지요. 이건 위조된 서류일 거예요. 박 회장 부인이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서류는 국가기록원과 법원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진위 여부는 언제든지 재확인할 수 있어요. 박 회장은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완벽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시효도 있고 상속권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현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 며칠 전 상견례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건 순댓국집 냄새가 난다고 가문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현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현숙은 주식 소유 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 회사 지분의 51%가 제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임원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정말로 과반수 지분이 김현숙 명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여러분은 그동안 제 회사를 운영해 주신 거예요. 고마워해야겠네요. 현숙의 말에 회의실이 어수선해졌어요. 누군가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고 누군가는 법무팀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박 회장 부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순댓국집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회사 주인이라고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황당하긴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숙이 박 회장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댓국집 아줌마였으니까요. 그런데 부인께서 워낙 인상적으로 대해주셔서. 뭐라고요? 덕분에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제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박 회장이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현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급할 것 없어요. 저는 당장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박 회장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우선 제가 이 회사의 합법적 소유주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현숙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천천히 상의해 보죠. 운영 방향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현숙의 말에 박 회장 부인이 얼굴을 붉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부인께서 며칠 전에 보여주신 그런 태도 말이에요. 사람을 냄새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현숙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순댓국집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게 제 정체성이거든요. 순댓국집을요? 네. 다만 이제는 이 회사의 주인이면서 순댓국집을 하는 거죠. 현숙의 말에 임원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재벌가 회장이 순댓국집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회사 운영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예요. 특히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말이에요. 박 회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현숙이 일어서며 박 회장 부인을 바라봤어요. 다시는 사람을 직업이나 출신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사과요? 네. 며칠 전 상견례에서의 일에 대해서요. 박 회장 부인은 머뭇거리다가 억지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이 아니네요. 괜찮아요. 시간이 흐르면 진짜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현숙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나서면서 현숙은 뒤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순댓국 한번 드시러 오세요. 냄새 나는 음식이지만 맛은 좋거든요. 현숙이 나간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꿈인가? 순댓국집 아줌마가 우리 회사 주인이라니.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를 마친 현숙은 순댓국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반겼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냄새 때문에 모욕을 당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서 현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걸 손에 쥐었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복수를 위해서만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닌지 자문해 봤습니다. 엄마, 은주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들은 소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박 회장 회사가 원래 할아버지 회사였다고요? 그런 것 같구나. 현숙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순댓국을 끓였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그 회사 주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대박. 그럼 이제 우리가 재벌이에요? 은주의 흥분된 목소리에 현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주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다고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엄마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은주는 며칠 전의 모욕감을 떠올리며 분개했지만 현숙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복수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현숙의 중얼거림에 은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혼잣말이야. 현숙은 순댓국 국물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박 회장 부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아들, 은주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 준혁아. 왜 여기까지? 은주가 당황해하자 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정말 잘못했어요. 현숙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아, 앉아라. 순댓국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배고프지 않니? 앉아. 현숙의 따뜻한 말에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현숙은 정성스럽게 순댓국을 끓여서 내놓았습니다. 이모, 정말 미안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잖니.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말리지 못했어요. 이모를 지켜드리지 못했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아, 순댓국 먹어봐. 냄새 나지? 네. 아니요, 전혀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준혁은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치? 냄새나는 음식도 정성껏 만들면 맛있단다. 현숙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이 냄새 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이모, 저 은주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준혁아. 은주가 망설이자 현숙이 말을 이었어요. 은주야, 내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해. 엄마, 저는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둬야겠다. 현숙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내가 은주를 정말 사랑한다면 앞으로는 내 부모님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해. 사람을 직업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네, 이모. 꼭 그렇게 하겠어요. 준혁의 진심 어린 대답에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돌아간 후 현숙과 은주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준혁이랑 다시 만나도 될까요? 내 마음이 어떤데? 사랑하긴 해요. 하지만 엄마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라서 은주의 복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현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엄마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됐다.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하지만 현실이 뭐가 중요해?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현숙의 말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뿐이야.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정말 화가 났거든.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럼 엄마는 뭘 원하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어. 직업이 뭐든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야. 현숙의 말에 은주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래서 순댓국집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정체성이거든.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날 밤 현숙은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재벌가의 주인이 됐다고 해서 이런 일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들이 평상시처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뉴스 봤는데 대박이던데요. 택시기사 박 아저씨가 신나서 말했어요. 뭔 뉴스요? 모르세요? 사장님이 재벌가 진짜 상속자라는 뉴스가 나왔던데요. 현숙은 아무렇지 않게 순댓국을 내놓으며 웃었어요. 그런가요?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크게 다뤄요. 별거 아니긴요. 이제 사장님도 부자 되신 거 아니에요? 부자는 무슨, 여전히 순댓국집 아줌마인데요. 현숙의 담담한 반응에 손님들이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럼 가게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제 일인데. 와, 정말 대단하세요. 돈이 많아져도 변하지 않으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현숙은 부끄러워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 구경 삼아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순댓국집인가요? 재벌 회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들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현숙은 평상시처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새로운 손님 중 한 명이 한 숟갈 먹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냄새 때문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구수하고 깊은 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현숙은 뿌듯해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냄새 난다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맛있다고 칭찬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숙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칭찬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지. 현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음 손님의 순댓국을 끓였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진짜 부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현숙이 이사회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순댓국집 앞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김현숙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태성그룹을 인수하실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현숙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순댓국집 아줌마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태성그룹의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순댓국이 제 본업이에요. 현숙의 담담한 대답에 기자들이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재벌가 상속자가 순댓국집을 고집한다는 게 화제거리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 가족이 모두 순댓국집 앞에 서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이 시장 골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현숙 씨,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현숙은 담담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박 회장 일가가 낡은 테이블에 앉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현숙 씨,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박 회장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전 코를 막으며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떤 걸 잘못 생각하셨는데요? 현숙의 질문에 박 회장 부인이 머뭇거렸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것, 그리고 무례하게 대한 것, 그뿐인가요? 현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 회장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현숙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알고 계셨군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당신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박 회장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기로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이자 부인과 아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전 상견례에서의 오만한 모습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현숙이 그들을 일으키자 박 회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현숙 씨,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사는 계속 운영하게 해주시고. 기회요? 현숙이 고개를 갸웃하자 박 회장이 급히 설명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어요. 직원들도 생각해 주시고. 직원들 말씀이시군요. 현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박 회장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냐고요. 박 회장이 당황하자 현숙이 계속 말했어요. 며칠 전에 저를 대하신 방식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건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박 회장 부인이 얼굴을 붉혔어요. 실제로 그녀는 회사에서 그런 직원들을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 분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순댓국집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요? 현숙의 말에 박 회장 일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난을 부끄러워한 죄, 사람을 업신여긴 죄.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현숙의 단호한 말에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지켜보겠어요. 정말 변했는지 말이에요. 변하겠습니다. 꼭 변하겠어요. 박 회장 부인이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현숙은 냉정했어요. 말로는 쉽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은주와 준혁이 함께 나타났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니 다시 만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준혁이 부모님께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준혁아. 박 회장 부인이 아들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이모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준혁의 말에 박 회장 부인이 다시 현숙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현숙이 그녀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진짜 사과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박 회장 부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야. 현숙이 딸을 바라봤어요. 너는 내 인생을, 엄마는 엄마 길을 간다. 준혁이와 행복하게 살 거라. 엄마. 은주가 눈물을 흘리자 현숙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게 전부야. 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모, 은주를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어요. 약속이지? 네, 꼭 지키겠습니다. 박 회장 일가가 돌아간 후 현숙은 혼자 가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 뉴스 봤는데 완전 대박이더라고요. 그 오만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면서요? 속이 시원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천대받으시면 안 되죠. 손님들의 응원에 현숙은 쑥스러워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일이죠. 별거 아니긴요. 사장님이 우리 같은 서민들의 희망이에요. 현숙은 그런 손님들에게 따뜻한 순댓국을 끓여 내놓았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현숙의 일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현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어와 현숙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현숙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현숙은 평상시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순댓국집 앞에 걸린 현수막 때문이었습니다. 현숙재단 설립 기념. 빨간 글씨로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현숙은 그 글씨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태성그룹은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청소 직원들과 경비 직원들도 이제는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 박 아저씨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럼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현숙은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순댓국을 끓였습니다. 재벌가의 주인이 됐다고 해서 이 일상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사장님,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현숙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면서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현숙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태성그룹의 수익 일부로 재단을 만들어서 소외계층을 돕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인기였어요. 오전 10시쯤 익숙한 얼굴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 부부와 준혁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숙 씨, 안녕하세요. 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만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댓국 드실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 부인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왔을 때 코를 막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요.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박 회장 부인이 말했어요. 이제는 직원들 한 분 한 분과 인사도 나누고 감사 인사도 전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현숙은 순댓국을 내놓으며 웃었어요. 이 맛, 정말 최고예요. 준혁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감탄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왜 이 맛을 몰랐을까요? 편견 때문이었겠죠. 냄새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현숙의 말에 박 회장 부인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현숙 씨 덕분에 저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웠달까? 박 회장의 말에 현숙은 뿌듯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성그룹의 직원들이었어요.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까지 모두 함께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순댓국 먹으러 왔어요. 직원들의 밝은 인사에 현숙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오시면. 회장님이 점심시간에 다들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회사 돈으로요. 직원들의 말에 현숙은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박 회장이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정말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오히려 구수해요. 직원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현숙은 더욱 정성껏 순댓국을 끓였어요. 가게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현숙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주와 준혁이 함께 나타났어요. 둘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은주의 말에 현숙은 활짝 웃었어요. 정말? 언제? 다음 달이요. 그리고 결혼식장도 특별한 곳으로 정했어요. 어디? 여기요. 준혁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순댓국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저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현숙은 감동받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다니요.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에요, 엄마. 이곳이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은주의 말에 현숙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녁이 되자 현숙은 평상시처럼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 가족과 태성그룹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희도 일손 거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청소했어요. 현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현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뭐가 감사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덕분에 회사에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현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숙은 혼자 남아서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가게 앞에 서서 현수막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현숙재단 설립 기념이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난은 내 얼굴이 아니었다. 현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지. 순댓국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현숙도 여전히 순댓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현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순댓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겁니다. 재벌가의 주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순댓국집 아줌마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현숙을 무시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 때문에 말이에요. 현숙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현숙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순댓국집 아줌마에서 재벌가 주인이 된 특별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